80년 전 그 나라는 잿더미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타버렸죠.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동정했죠.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다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 밤을 기점으로 세계의 중심에 한국이 우뚝 섰습니다. 자정이 임박한 시간, 서울국제산업포럼 스크린에 속보가 박혔죠. 한국 대륙간 기반 기술 확보, 일치율 99%,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강대국 대표단이 비명을 질렀죠. 의자가 넘어가고 유리잔이 깨졌습니다. 저는 22년간 킬체인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레이시온 요격체계 통합 총괄.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의 모든 걸 알았죠. 근데 그 순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이었거든요. 네, 한국말입니다.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 맨주먹으로 싸워온 민족, 그들이 강대국도 못 가진 걸 손에 쥔 겁니다.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날의 엄청난 사건을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뭘로 봤던 겁니까? 서울국제산업포럼. 스크린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속보. 대륙간 기반 기술 확보. 일치율 99%.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죠. 의자 넘어가는 소리. 고함. 전화벨. 22년간 킬체인을 깎아온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말입니까? K-팝이나 수출하던 나라가 언제요? 어떻게요?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전 레이시온 요격체계 통합 총괄. 지금은 독립방산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죠. 22년간 제 일은 하나였습니다. 킬체인 설계, 탐지에서 무력화까지 모든 과정을 초단위로 깎아내는 작업이었죠. 나토 통합방공 자문, 인도태평양 합동실험 참여,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떨어뜨릴지, 그게 제 전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제 22년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대표단 얼굴이 창백했죠. 유럽 쪽은 전화기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저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동맹국이라고만 알던 나라. 조용히 반도체나 찍고 자동차나 만들던 그 나라가 대륙간 기반 기술을요. 스크린 자막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추진체 구조 일치, 유도 시스템 독자 개발 추정, 사거리 미상. 자막 하나하나가 제 뇌를 때렸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도 적었죠. 단어 하나만요. 오로라. 속보 하단에 계속 뜨던 단어였습니다. 한국 네티즌들 은어라고 했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포럼 와이파이로 한국 포털에 접속했거든요. 기사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눈치 챙겨. 오로라 보러 간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 아무도 없다.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너무 일관됐습니다. 수만 개 댓글이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저는 22년간 정보 분석을 해왔습니다. 압니다. 유머가 이렇게 통일되면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누군가 명령한 것처럼 움직이는 집단 규율이죠. 전파 침묵. 군사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명령 없이 통신을 끊는 자발적 규율. 전시에나 쓰는 개념이죠. 근데 한국 시민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약 이 속보가 사실이라면 주변국 반응은 어떨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과잉 반응. 북쪽은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겠죠. 선제 도발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중국은 영내 균형 붕괴를 우려할 겁니다. 압박 수위를 높이겠죠. 러시아는 혼란을 틈타 영향력을 확대하려 들 거고요. 오판의 사슬이 보였습니다. 성명 발표, 레이더 라곤, 실수로 이어지는 발사, 그리고 민간 피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 그게 제 원칙입니다. 22년간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죠. 하드킬보다 깨끗한 억제, 폭발보다 조용한 무력화. 저는 그걸 위해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회의장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대부분 본국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로라라는 단어를 째려봤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 어떻게 숨겼는지, 왜 지금 터뜨렸는지. 데이터는 현장에서만 삽니다. 제 철학이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한화 조립동, 관제 네트워크, 민군 융합의 실체. 이 나라가 숨겨온 시스템을 제 두 눈으로 보겠습니다.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새벽 첫 비행기. 목적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자동심사대 앞에 섰죠. 여권을 대고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12초.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죠. 12초라고요. 미국 입국 심사가 평균 45분입니다. 유럽도 30분은 기본이죠. 근데 한국은 12초. 이건 검문이 아닙니다. 동원 시스템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전시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군 소집, 물자 이동, 인력 재배치. 이 모든 게 12초 단위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바이오 인식, 데이터 연동, 자동 게이트. 민간 인프라가 이미 군사 수준이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속도는 방어다. 이 나라는 방어를 일상에 심었다. 창원으로 가는 KTX에 올랐습니다. 새벽인데도 열차가 있더군요. 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물류 시스템을 검색했죠.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벽 2시 주문. 아침 7시 도착. 신선식품도요. 전자제품도요. 전국 어디든요. 미국에서는 이틀이 빠른 배송입니다. 프라임 멤버십 끊어도 그렇죠. 근데 한국은 5시간. 잠자는 동안 물건이 도착합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시에 전환하면요. 6시간 내 전국 보급이 가능합니다. 탄약도, 식량도, 의약품도. 민간 트럭이 곧 보급차입니다. 쿠팡 배송기사가 예비역 수송병이 되는 거죠. 서울역을 지날 때 창밖을 봤습니다. 테헤란로 빌딩 숲이 보였죠. 새벽 6시인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 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처음에 야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창문마다 모니터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코드를 짜고 있는 겁니다. 새벽 6시예요. 서버를 돌리고 도면을 수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음 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저 불빛은 초과 근무가 아니다. 국가의 맥박이다. 창원에 도착하기 전 PC방에 들렀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여길 봐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새벽 7시인데 자리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초당 6번에서 7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였죠. APM 400. 분당 액션 400회라는 뜻입니다. 프로게이머 수준이었습니다. 팀콜도 짧고 정확했죠. 왼쪽. 백업. 철수. 군사 무전처럼 끊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비 드론 조종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동원 명령이 떨어지면요. 이 친구들이 드론 콘솔 앞에 앉습니다. 반응 속도 0.2초. 팀 커뮤니케이션 완벽. 훈련 비용은요. 자기 돈으로 낸 PC방 요금이죠. 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예비 조종사 50만 명을 확보한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응 속도는 체력입니다. 체력은 문화고요. 한국은 그 문화를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놀면서 훈련하는 나라.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PC방을 나와서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국밥집이 보이더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얼큰한 국물. 밥 한 공기를 말아서 먹었습니다. 몸이 녹았죠.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후루룩 국밥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 보였죠. 공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새벽 교대 마치고 아침 먹는 거였죠.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24시간 영업.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연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칼로리가 아닙니다. 의지를 채우는 거죠. 메모했습니다. 파괴보다 지속이 강하다. KTX가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 눈앞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12초 입국. 5시간 배송. APM 400. 국밥 24시간. 이건 인프라가 아닙니다. 전시 대비 체계입니다. 무기는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시스템은 숨어 있었죠. 이제 그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공장 정문이 보였습니다. 숨을 골랐죠. 오로라. 그 정체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신원 확인. 보안 검색. 3분 만에 끝났죠. 안내원이 저를 조립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음이 정확했습니다. 쇳소리, 용접 불꽃, 기계 돌아가는 소리. 전부 일정한 박자로 울렸죠. 공장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LED 조명이 빼곡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심장이구나. 직감했습니다. 안내원이 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김 반장이라고 했죠. 50대 중반. 거친 손. 단단한 눈빛. 악수를 했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30년 경력이라고 했죠. 이 공장에서 한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저를 데리고 라인을 걸었습니다. 로봇팔이 부품을 집어 올리고 있었죠.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김 반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로봇팔 앞에 서더니 부품을 손으로 만졌죠. 어이, 이거 온도 2도 높아. 그러더니 콘솔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로봇팔이 다시 움직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센서가 못 잡았는데 어떻게 아셨냐고요? 김 반장이 웃었습니다. 감이지. 30년 만지면 손이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봇이 정밀을 만듭니다. 근데 사람이 정답을 고치죠. 기계와 장인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동화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기술과 경험의 융합. 메모했습니다. 정밀도는 기계가 만들고 정답은 사람이 고친다. 열처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용광로 앞에서 작업자들이 보호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여기서 부품을 굽는다고요. 온도가 핵심이랍니다. 1도만 어긋나도 불량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온도를 사람이 잡는다고 했습니다. 센서도 있죠. 근데 마지막 보정은 장인의 손이 한다고요. 김 반장이 장갑을 끼고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3초 정도 만졌죠.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됐어. 다음.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김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색깔이 말해. 붉은기가 살짝 돌면 됐다는 뜻이야. 30년 경력이 만든 눈이었습니다. 어떤 센서로도 못 잡는 미세한 차이를 사람의 눈이 잡아내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브리핑이 있다고 했죠.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빛의 장막. 클린 인터셉트 콘셉트.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적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근데 폭발이 없었습니다. 빛이 퍼지더니 미사일이 그냥 떨어졌죠. 유도 시스템이 무력화된 겁니다. 점화계가 꺼졌고요. 파편 없이 바다로 낙하했습니다. 소프트킬. 제가 평생 꿈꿔온 개념이었습니다. 하드킬은 쉽습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때리면 되니까요. 근데 파편이 생깁니다. 민간 피해가 발생하죠. 어선이 다치고 항공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폭발 없이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 한국이 그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민간 항로 안전, 어장 보호,
환경 피해 최소화. 이게 설계 원칙이랍니다. 무기가 아니라 방패를 만들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김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이었죠. 거기에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 플러스 30분. 5차 스케줄 당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반장이 대답했죠. 어제 테스트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늘 5차 일정 앞당겼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성공했으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김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시작이죠. 30분 안에 개선안 나와야 합니다. 초격차.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경쟁자를 따돌리는 방식이죠.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주기였습니다. 성공해도 멈추지 않는다. 30분 안에 다음을 시작한다. 이걸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고쳐 썼죠. 붉은 펜으로요. 소프트킬 퍼스트. 오늘 나는 목표가 아닌 원리를 요격하는 법을 보았다. 공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칼을 보러 왔는데 방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방패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공장에서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뉴스를 켰죠. 화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장 무기 개발 의혹. 미국 국방부 긴급 성명 준비 중. CNN이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알자지라도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논조가 이상했습니다. 위장, 은폐, 기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죠. 한국이 평화적 우주 개발을 가장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증거는요? 없었습니다. 추정과 의혹만 가득했죠. 저는 어제 공장을 직접 봤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 원칙, 소프트킬 콘셉트, 클린 인터셉트 설계, 전부 방어 목적이었죠. 근데 외신은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에단, 나야, 제임스 하퍼. 제 옛 동료였습니다. 펜타곤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죠. 지금은 국방부 자문역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너 지금 한국이지? 뭐 하는 거야? 시찰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더군요. 에단, 조심해. 너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 심장에 가시가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다고. 프로파간다용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제임스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부인이니까요. 한국이 저한테 좋은 것만 보여줬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후에 통제실 브리핑이 잡혀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결국 갔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요. 회피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통제실에 들어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죠. 밤새 정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파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격 시 낙하 범위는요? 민간 항로 회피 프로토콜은 있습니까? 어선 조업 구역은 어떻게 보호합니까? 전자교란 시 주변 통신망 영향은요? 쏟아냈습니다.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이었죠. 근데 대답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요. 파편제로 설계, 낙하 예측 시스템, 실시간 항로 연동, 어장 데이터베이스 통합, 민간 통신 분리 대역, 전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더 깊이요?
더 날카롭게요. 담당자가 땀을 흘렸죠. 근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확인이 필요한 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질문이 바닥났죠. 노트를 덮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 반장이 들어왔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건네더군요. 이거 열 처리 기록입니다. 허용 온도 상한, 위험 한계값 전부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했습니다. 허용 범위, 실제 측정값, 오차율,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한계를 넘긴 적이 없었죠. 김 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칼이 아닙니다. 방패예요. 방패는 사람부터 가립니다. 말보다 손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했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적었습니다. 신뢰는 공학보다 어렵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해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뉴스를 켰죠. 여전히 한국을 의심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 보도들이 틀렸다는 걸요.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봤다. 이용당한 게 아니야. 여기 진짜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소프트킬 퍼스트 밑에 밑줄을 2번 그었죠.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남는다. 결과에 내 이름을 건다. 의심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제 선택을 비추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연락이 왔죠. 긴급 상황이랍니다. 뛰어갔습니다.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집중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관제 소프트웨어 지연입니다. 12ms요. 12ms. 0.012초입니다. 눈 깜빡이는 시간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격 시스템에서 12ms는 큽니다. 누적되면 오차가 생겨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미사일은 초속 몇 킬로미터로 날아옵니다. 12ms면 수십 미터 차이가 나죠. 요격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새벽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자 3명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에 코드가 올라갔습니다. 커널 파라미터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잘라내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7ms 줄였어요. 코드 한 줄이었습니다. 딱 한 줄. 그게 지연을 7ms 깎아냈죠. 저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본 가장 값진 한 줄이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위대한 전환은 미세 조정에서 시작된다. 점심때 김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조립동으로 가자고 했죠. 따라갔습니다. 라인 한쪽에서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죠. 육각 타일이었습니다. 표면에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죠. 안 보였습니다. 김 반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머리카락 굵기 균열이에요. 저는 다시 봤습니다. 겨우 보였죠. 정말 머리카락 굵기였습니다. 스캐너로 잡히지 않는 수준이었죠.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김 반장이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으로 타일을 쓸었죠. 손이 알아요. 30년 만지면 느껴집니다. 스캐너가 못 본 걸 사람 손이 봤습니다. 김 반장이 지시를 내렸죠. 온도 5도 낮추고 숙성 17분 추가. 결합률이 0.3%에서 0%로 떨어졌습니다.
기적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안정화로 말하죠. 오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죠. 저는 걱정했습니다. 부품 배송이 늦어지면 어떡하나. 물류 대시보드를 봤습니다. 경로 자동 변경 중. 민간 배송망이 스스로 루트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폭우 구간을 피해서요. 부품 공백 시간은요. 0분이었습니다. 군이 명령하기 전에 시민이 해결한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죠. PC방 랭커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시작했답니다. 드론 콘솔 모드 체험판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자기들끼리 만든 거죠. 대기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리더보드 상위 100명 반응 속도는요. 0.18초. 프로 조종사 수준이었습니다. 예비 조종사 명단이 도시 불빛처럼 켜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통제실에 웅성거림이 있었죠. 나가보니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있었죠. 뭡니까 이게?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국밥이요. 근처 식당 아주머니들이 보내셨어요. 300인분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그냥 가져온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배고프겠다고요. 저도 한 그릇 받았습니다. 뚝배기를 열었죠.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몸이 녹았죠. 메모했습니다. 이 나라의 연료는 칼로리가 아니다. 의지다.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7ms를 깎은 코드 한 줄. 머리카락 균열을 잡은 장인의 손. 폭우에도 멈추지 않은 물류. 스스로 훈련하는 게이머들. 그리고 300인분의 국밥. 전선은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동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죠. 작은 기적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무기라는 걸요. 새벽 3시였습니다. 잠들어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죠. 통제실이었습니다. 긴급 소집입니다. 지금 바로 와주십시오. 뛰어갔습니다. 통제실에 도착하니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죠.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봤습니다. 이중 위협입니다. 스크린을 봤습니다. 2개의 경고가 동시에 떠 있었죠. 북측 발사대에서 연료 주입 징후 탐지. 동해 함대에서 파이어 컨트롤 레이더 라곤 조짐. 동시에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외신 화면이 옆 모니터에 떴습니다. CNN 속보였죠. 한국 선제 요격 임박.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는 대피 정보가 퍼지고 있었죠. 민간인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서요. 이 상황에서 과잉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한쪽이 쏘면 다른 쪽도 쏩니다. 연쇄 반응이죠. 그리고 민간 피해. 어선들, 항공기들, 해안 도시들.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에 잡음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일부가 깜빡였죠.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재밍입니다. 상공의 미확인 전자전 신호. 관제 채널 일부가 먹통이 됐습니다. 누군가 방에 전파를 쏘고 있었죠.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공포가 번지려는 순간이었죠. 근데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요. 로컬 백업망으로 전환. 침묵은 패닉이 아니다. 절차다. 그 한마디에 통제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질서 있게요. 각자 맡은 콘솔로 돌아갔습니다. 백업 채널이 열렸죠. 30초 만에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침묵도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죠.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11년 제가 참여했던 요격 작전 성공이라고 발표했죠. 근데 파편이 어선을 덮쳤습니다. 사망자 3명. 저는 그 보고서를 직접 썼습니다. 하드킬의 대가였죠. 제가 평생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왔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2011년이었습니다. 요격은 성공했죠. 근데 파편 예측을 틀렸습니다. 어선이 피해를 입었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제 계산이 틀린 거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누군가 물 한 컵을 밀어줬습니다. 저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킬입니다. 파편을 안 만들려고요. 선생님 같은 분이 다시는 그런 보고서를 안 쓰게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공개 브리핑 준비 완료됐습니다. 누가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전 레이시온 요격체계 통합 총괄. 22년간 킬체인을 설계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 피해 제로 원칙과 클린 인터셉트 운용 개념을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1분이었습니다. 그 1분 동안 제 이름과 경력이 전 세계에 노출됐죠. 후퇴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죠. T-300세컨드. 오로라 대기 모드 진입. 300초 후 상황이 결정됩니다. 저는 헤드셋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죠.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목표가 아니라 원리를 요격한다. 카운트다운이 흘러갔습니다. 299, 298, 297. 통제실의 숨소리만 들렸죠.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T-60세컨드. 카운트다운이 1분 남았습니다.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모든 눈이 스크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제 심장인지 옆 사람 심장인지 모르겠더군요. 재밍이 더 강해졌습니다. 스크린 일부가 깜빡였죠. 근데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업망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다중 센서 융합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침묵을 작동시켜라. 각 콘솔에서 확인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초록불이 하나씩 켜졌죠. 저는 헤드셋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섀도우 확인됐습니다. 내부 레드팀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의심했던 그림자. 드론 피드에 찍혔던 정체불명 신호. 프락치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내부 검증조였습니다. 보안 프로토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의심은 검증으로 닫힙니다. 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은 여전했죠. 근데 신뢰가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다시 집중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요. T-30세컨드.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오로라 개방.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만 보던 그것이었죠. 빛의 장막. 상공에 펼쳐지는 초록빛 커튼. 민간 항로를 피해서요. 어장 위를 지나지 않게요. 안전 회랑이 확보됐습니다. 우리는 불꽃이 아니라 빛으로 싸운다. T-10세컨드. 9, 8, 7. 숨을 멈췄습니다. 제로.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적 미사일 궤적이 떴죠. 유도 시스템 신호가 끊겼습니다. 점화계가 침묵했죠. 미사일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해상이었습니다. 파편 없음. 폭발 없음. 무피의 종결. 통제실에서 환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들이 새어나왔죠.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셨고 누군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저도 헤드셋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근데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안도였죠.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동해 함대 레이더 일시 블라인드. 교전 확대 없이 복구 절차 진입 중. 상대방도 멈춘 겁니다. 우리가 폭발시키지 않았으니까요. 공격이 아니라 무력화였으니까요. 에스컬레이션 사다리를 끄는 거죠.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브리핑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섰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방금 한국의 클린 인터셉트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 미사일 무력화 성공. 폭발 없음. 파편 없음. 민간 피해 제로. 모든 로그를 공개합니다. 타임스탬프 조작 불가능한 원본입니다. 1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죠. 데이터가 말을 끝냈습니다. 통제실로 돌아오니 옆 모니터에 외신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바뀌고 있었죠. 노 익스플로전. 한국 무폭발 요격 성공. 여론의 축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경탄으로요. 위협에서 안도로요.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거친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오늘 결과에 내 이름을 썼다. 방패가 칼을 가르친 밤이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폭발 없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는 직장인. 커피를 들고 걷는 젊은이. 유모차를 미는 엄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시스템이 지켜낸 거였습니다. 장인의 손이. 개발자의 코드가. 게이머의 반응 속도가. 국밥 아주머니의 마음이. 전부 합쳐서 만든 방패가. 비가 오듯 위협이 와도 우산을 쓰듯 체계가 작동한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오후에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제가 참석했죠. 의제가 흥미로웠습니다. 클린 인터셉트 독트린 초안 채택 논의. 민간 피해 제로 원칙. 소프트킬 우선 전략. 제가 어젯밤 증언했던 내용이 국제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운용 개념이 참조 기준이 됐죠.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22년간 하드키를 설계했습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때리는 방식이죠. 효과적입니다. 근데 대가가 있습니다. 파편. 민간 피해. 에스컬레이션 위험.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폭발 없이 끝내는 방식. 목표가 아니라 원리를 무력화하는 방식. 저는 그걸 직접 봤습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죠. 포럼이 끝나고 김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에서 보자고 했죠. 갔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모가 적혀 있었죠. 성공 플러스 30분. 개선안 배포 완료. 어젯밤 작전 성공 후 30분 만에 개선점을 도출하고 배포했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죠. 성공해도요. 초격차 30분 룰. 이제 이건 한국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산업 표준이 되고 있었죠. 제조, 물류, 전력. 결단의 주기가 경쟁력이 됐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봤습니다. 해외 발주 소식이 들려왔죠. 한국 방산 수출 계약. 근데 특이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민간 안전 조항 의무 포함. 파편 최소화 설계 요구. 한국이 만든 기준이 계약서에 들어간 겁니다. 방패가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인학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초대받았죠. 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반장 같은 장인이 되려는 청년들이었죠. 커리큘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으로 닿는 정밀. 30년 경력의 손기술을 체계화한 겁니다. 데이터와 경험의 융합. 기계가 못 잡는 걸 사람이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옆 건물에서는 e스포츠 아레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드론 콘솔 모드 체험 부스가 있었죠. 게이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놀면서 훈련하는 시스템. 예비 조종사 양성. 비용은 자기 부담. 시민과 장인과 기업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문연구원 자격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거죠.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일이요. 백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죠. 방패의 경제. 소프트킬이 만든 억제와 성장. 밤새 썼습니다. 어젯밤 통제실의 긴장. 김 반장의 거친 손. 7ms를 깎은 코드 한 줄. 300인분의 국밥. 빛의 장막. 무피의 종결. 전부 담았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나는 수치로 의심했고 현장에서 확신했다. 한국은 불꽃으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전장을 끝냈다. 폭발 대신 기능을 지우고 승리 대신 안전을 선택했다. 나는 칼을 보러 왔다. 그러나 방패를 보았다.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품격이고 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내 노트 첫 줄은 이제 이렇게 쓴다. 소프트킬 퍼스트. 11년 제로. 나는 여기에 선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죠. 코드를 짜고 도면을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불빛들. 소음 없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 속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제 전장입니다. 방패의 언어를 번역하는 곳이죠.